여러분, 말 잘하기와 잘 말하기는 같은 뜻일까요? 다릅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는 표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은 물론 표현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화 요령 3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령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 성공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잘 들으시고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첫째, 몸으로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입으로는 소리를 내지만 몸으로는 이 생각과 의견, 느낌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자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감각적인 활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결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 불완전한 부분을 표정과 태도, 제스처, 바디랭귀지 등으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으로 상대의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죠. 서구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몸으로 말하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클린턴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브 잡스 등은 몸으로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양인들보다 서구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사이에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몸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말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누나 하잖아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 부르면서 자신의 부모님마저도 공동의 소유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나를 위주로 말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의 기분이나 눈치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나의 표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지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들도 서양 사람들처럼 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막 풍성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첫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좀 잘못해도 상대방은 눈치로, 나의 몸짓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청중이 나에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표현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 청중들의 시선이 나에게 더 집중될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상대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지금 급한데 5만원만 빌려줘라 말할 경우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없어, no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더럽게 나쁠 것입니다. 저 새끼가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쩌지? I have no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설령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상대는 진짜 돈이 없는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으로 말하라.
소통의 달인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듣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하고 상대가 답변할 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정말 맛깔나는 대화의 요령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던 사람도 신이 나서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내일부터 본사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 부장, 과장, 팀장 등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사에서 내일부터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회의 분위기도 좋아질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은 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사가 지시하면 처사분초는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 부자관계에서도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되 따지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이런 거 말입니다. 질문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그 보물상자를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났을 때 아주 친한 사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서먹서먹한 사이라면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될 경우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서로 간에 공감대가 없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이때에도 질문을 하면 대화의 보물상자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가장 간단한 질문이면서 상대에게 숨겨졌던 열정을 모두 끄집어내는 질문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크게 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경청하고 나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면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소통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으로 말하면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결론은 달라지고 많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질문은 관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되고 능동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시를 하면 상대는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SSKK 인간 들어보셨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도 네, 아니와 같은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개방형 질문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지시는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시키면 반발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반발 이론, 즉 청개구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반발하는 심리는 꼭 반항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반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최고의 설득 기술이며 소통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은 조직을 살리는 힘이 되고 조직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위가 좀 높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줄이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성 언어를 사용하라. 언어에는요, 사실 언어와 감성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성 언어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이며 긍정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가 감성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감성 언어가 흘러 넘치는 데 반하여 한국은 감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어려운 한자말보다는 순 한글말로 말하는 것이 감성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굳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언어입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해서 감탄까지 추가한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감성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곱게 하는 일은 전혀 돈이 안 들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과 친해지려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말보다는 감성화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잔 할래요 보다는 비가 오니까 마음도 축축한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카푸치노 한잔 어때요? 하면 여성들은 거절을 못할 것입니다. 미소가 예쁘네요 보다 살짝 웃는 미소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설레게 합니다. 하면 넘어갈 것입니다. 감성 언어를 사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 감성 언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생크림 같은 감성을 듬뿍 발라서 말을 해주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들어준다. 내가 하는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감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자신을 긍정적이고 관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변하고 그 사람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로 감성 언어가 당신의 성공 지수를 높여줍니다. 대인관계나 조직생활, 비즈니스에서 감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지수는 물론 행복 지수까지 높여줄 것입니다. 제가 감성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감성 언어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짜릿하다, 쌈박하다 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또 숨이 막힌다, 안개 속이다, 토할 것 같다, 가슴 저민다 등은 약간 부정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이런 말은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쿠션 언어라고 합니다. 쿠션 언어는 듣는 상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말하고 춤으로 노래하는 것도 감성 언어입니다. 음악은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엄마,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아빠가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집안은 이미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도 샤워하면서 가끔 넓은 들통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찌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면 너가 아빠 오늘 뭐 좀 잘못 먹었나 보다 해도 집안 분위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받았습니다. 1급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개똥벌레 율동을 잘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다 까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감성 언어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잘하는 요령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폭탄 유머 사례 50여 개를 올릴 생각입니다. TPO에 맞추어 활용하시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감성 언어의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한 장님이 I'm blind라고 쓰인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묻자 거리는 심통한 표정으로 겨우 $5도 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인은 목에 걸고 있는 팻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을 적어줬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그 거린을 찾아갔을 때 거린은 행인의 손을 붙잡고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다녀가신 뒤로 하루에 $50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니 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인이 말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목에 걸고 있는 I'm blind라는 글을 제가 Spring is coming, I cannot see that 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나는 장님이다를 봄은 오고 있는데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단순하고 몸이 건조한 말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행인들로부터 동정심을 자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사례입니다. 여름에 경북 성주에 가면 나이 많은 농부들이 길가에서 참외를 팔고 있습니다. 보르박스 종이에 한 다발 5,000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참외 사실래요? 저랑 사실래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저씨하고 사는지 참외 사겠다면서 아줌마들이 박장대소하며 참외를 사주시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하면 생각나는 선수, 너무도 예쁘고 깜찍한 선수 김연아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의 심판하는 나라의 심판원과 외국 심판원의 평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공감캠프인데요. 소개 영상에서 미래를 주도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 될 것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그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요,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받으세요. 그때 배운 그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 못하더라도 좋게 봐주세요. 무릎 2번, 손뼉 2번, 무릎 2번, 손뼉 2번. 아무리 우겨봐도 이렇게 의시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제발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